안녕하세요. 강호진의 인사이트입니다. 자,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데, 방송 방식을 좀 바꿔봤습니다. 예전에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좀 자료나 차트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또 정보도 좀 더 빠르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한번 바꿔봤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 자동차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사실 제가 이전부터 자동차 산업, 그리고 뭐 자동차와 관련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드려 왔었는데, 오늘 자동차 섹터들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현대, 기아차를 포함해서 뭐 부품주들까지도 강한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점은 앞으로 더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뭐 기사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 차트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기사를 보면 현대기아가 마의 70% 점유율을 돌파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뭐 BMW나 벤츠 이런 수입차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밖에만 나가봐도 이제는 수입차 보는 게 어렵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산차들이 현대 기아차들이 좀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현대차 그룹이 73.27%라는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뭐 GM이나 아니면은 뭐 쌍용차라든지 이런 다른 회사의 점유율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차 탑5 브랜드, 뭐 BMW, 벤츠, 아우디, 테슬라, 볼보 이 5개 회사를 합산한 점유율을 봤을 때 현재 1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21년 대비해서 소폭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자, 일단은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면 2014년부터 거의 10년간 60%대에 머물렀는데 이제는 70%대로 올라섰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지금 이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이 수리비도 비싸고, 그 다음에 대응도 빠르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 이 내수 측면에서는 조금 더 로열티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출고 시기에 문제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점유율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죠. 전기차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신차가 나오면서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몫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고객 서비스 점유율 확대도 이제 견인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 고객 서비스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기사를 보게 되면 내가 뭐 벤츠를 뽑았는데 차량 결함이 있었어요. 근데 환불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정비도 제대로 안 해준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 그것도 한몫을 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국내에서만 점유율이 올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수출, 이 전기차에 대한 수출도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10월 수출량이 전년비 25.4%가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오닉 5와 EV6, EV9 등이 이제 수출 상승 증가를 좀 견인을 해줬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전기차 기준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EV9이 2천만 원 정도의 할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좀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고 아직 뭐 인식 자체가 그다지 좋지 않다 보니까 전기차는 판매량이 조금 더뎠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기차에 대한 규제도 좀 약하죠. 다른 미국이나 유럽 대비해서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내수는 이런 내연기관차나 뭐 하이브리드 차량이 좀 이끌어줬다라고 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도 판매가 좀 많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계를 봤을 때 현대기아가 모두 합쳤을 때 전년 대비해서 65.7%가 증가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증가가
이뤄졌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 경우를 보면 이 아이오닉 5 완전 이제 순수 전기차죠. 순수 전기차의 판매가 굉장히 좋았고, 물론 해외에서는 또 보조금도 많이 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팔렸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공격적으로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포드도 그렇고 뭐 기타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좀 보게 되면 전기차 판매가 좀 부진하다라는 얘기가 좀 들려오면서 출시를 미루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는 추가적인 전기 이 신차 모델을 출시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은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점유율도, 그러니까 마켓시어 비중도 증가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해외 시장에서 어쨌거나 수출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은 이 브랜드에 대해서도 인식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신차가 EV3와 EV4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포함해서 3천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라는 건데, 지금 가격 경쟁도 굉장히 심해졌죠. 그래서 가격도 이 전기차를 구매를 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거는 추가적으로 요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IRA 때문에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출이 굉장히 좋았었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는 미국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포드마저도 점유율을 제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내년 미국 톱3 등급 기대감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보게 되면 지금 현대가 6위, 기아가 8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뛰어넘을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혼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이 도요타나 혼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엔저의 영향으로 좀 많이 팔렸었던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이제는 하이브리드에 좀 치중이 돼 있죠, 일본 차 같은 경우엔. 그런데 이제는 이산화탄소 규제에 맞추려면 결국에는 하이브리드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순수 전기차를 만들어서 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니까요. 그러면은 팔아도 많이 남지 않는 구조가 되는 건데, 어쨌거나 이 자동차 하나를 만들고 이제 개발해서 출시를 하려면 상당 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 지금 25년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일본의 이 순수 전기차 모델 출시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면 어느 정도 뒤처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현대 기아차가 빠르게 좀 차지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남아 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차를 앞세워서 스텔란티스를 좀 밀어내고, 또 그 다음에는 포드까지도 밀어내고 빅3에 오를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얘기가 나와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를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는 조금 뒤처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라는 거고, 아까 비슷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총 판매량은 3위, 그 다음에 전기차만 두고 봤을 때는 2위까지도 기대를 해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대기아차 피크아웃 우려 이걸로 해서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을 봤을 때 이제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는 더 좋아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망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지 않고 또다시 바운드가 좀 이뤄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품질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런 승차감, 조향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현대 기아차가 우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뒷유리가 갑자기 깨지는 그런 영상이 지금 올라왔는데, 춥다고 해서 유리가 깨지면은 안 되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품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죠. 단차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1억이 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핸들에 가죽이 벗겨진다거나 아니면은 이 플라스틱이라서 막 딸그락 소리가 난다든지 뭐 이런 안 좋은 문제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고,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또 전기차 하면 유럽이 빠질 수가 없죠. 유럽이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인데 유럽에서도 역시나 판매량이 좀 증가를 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4.04% 정도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폭스바겐이나 이런 유럽차 같은 경우도 출시를 좀 미루고 있는 부분이고, 또 모델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이 유로존 내에서도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현대차 그룹 역대급 임원 승진, 이 최대 실적 성과주의다. 그만큼 실적이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 지금 최대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임원들이 또 승진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뭐 추가적으로 좀 모멘텀이 됐었던 재료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러시아 공장 매각,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오히려 좋았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뭐 이거는 그냥 갖다 붙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올리기 위한 그냥 이유를 좀 만들어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하나도 생산을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손실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오히려 추가적인 손실을 발생하지 않고 덜어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영업 손실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아질 것이다, 실적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4,700억 원, 그 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엔 1,4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 주가가 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또 하나 여기죠. 주당 배당금에 있어서 309원 88원 정도만 감소될 것이다. 그래서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제거가 조금 더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지금 중국에서도 워낙 이 내수에 지금 기반으로 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중국도 중국의 차량을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지금 다른 데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랑 동남아로 좀 방향을 틀어서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것도 여기서 성과가 나타난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현대차의 주가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20만원 문턱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구간이 바로 뭐 피크아웃 우려, 그 다음에 뭐 경기 침체나 뭐 이런 우려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가 지금 확실시 됐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 차량을 구매할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보다 경기 침체는 아니다, 뭐 적당한 둔화 정도로 좀 보여지고, 또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좀 아쉬운 것은 현대차의 경우는 매물이 조금 많기는 합니다. 지금 20만원부터 사실 22만원 수준까지만 해도 매물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구간을 완벽하게 좀 소화를 해내는지 그런 점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오히려 기아를 좀 보시게 되면 기아 같은 경우에는 보다 좀 가볍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수준으로 잠깐 한번 올라온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그 이하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매물이 그다지 두껍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매물이 가장 두꺼운 이 가격대가 뭐 8만원 중반에서 9만원 정도까지 매물벽이 가장 크게 쌓여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것을 뚫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조금 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같이 증가를 해주면서 10만원 구간 다시 터치를 해준다면 그러니까 고점 돌파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조금 더 메리트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 시총을 한번 보시게 되면 기아가 어느덧 38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현대차 한번 볼까요? 현대차가 42조. 이제 4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인데, 그래서 만약에 기아가 조금 더 강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준다라면 어쨌거나 형님인 이 현대차와 키 맞추기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조금 뒤늦게라도 따라 붙어줄 수 있는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부품주들도 조금씩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이미 지금 뭐 한 20만 원 선에서 바닥을 좀 다져주고 조금씩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역시나 지금 매물이 조금 두꺼운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전반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슈팅이 좀 나와줄 수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위아. 사실 현대위아가 조금 더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뭐 시총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근데 현대위아는 조금 독특합니다. 이게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이 종목이 지금 1조 원이 넘는 그런 종목인데 이 빨간색을 보시면 현재 주가의 라인이 이제 그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때도 그러면은 시총이 1.7조 라는 건데 여기에 상한가가 나온 이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유동성 장세로 가면서 대형주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온 것은 사실인데 그만큼 변동성이 큰 종목, 커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시총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제 박스권 상단부를 달리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7만 원 선까지도 좀 열려 있는 상황이고 7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사실 8만 원 사이에는 이 매물 공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탄력받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 흐름을 보게 되면 검정색 선이 좀 보이실 텐데 이제 기울기도 완만해지는 게 확인이 되시죠. 기울기가 조금 더 완만해지고 있다는 것은 좀 바닥을 잡고 이제는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위아도 한번 같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그 외로는 뭐 HL 만도나 뭐 명신산업 이런 것들도 좀 올라오고는 있는데 제가 또 다른 거 한번 볼 부분은 이제 비교적 좀 작은 부품주가 있겠죠. 이제 성우하이텍.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품주 중에 대장으로 좀 볼 수가 있는 종목인데 이전에 자동차 한창 좋았을 때죠. 그래서 올 초부터 달리기 시작했는데 200%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미 이 상승폭을 웬만큼은 다 반납을 했고 이제 막 다시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성우하이텍은 제가 워낙에 자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들 기억을 하실 것 같고 또 아진산업도 마찬가지죠. 아진산업도 이제 이 시총이 워낙 낮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가 넘는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이고 또 이제 고점 테스트 구간이긴 하죠. 그리고 이전에는 이 개파락 그리고 장대 음봉으로 갑자기 쏟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물 공백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시총도 좀 작고 그래서 수급이 지금 아직은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또 빠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화신 역시나 200% 수준의 상승을 좀 보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 이평선 수준을 지금 올라서는 이 검정색 선 상단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거래량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거래량도 같이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제 이전 고점 구간에서 터졌었던 거래량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달려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이게 이제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와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당장 이 종가 수준에서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238 구간이나 382 구간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대략적으로 12,700원이나 12,200원 정도 열어두고 눌림목을 한번 공략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서현이와 이런 종목들도 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섹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종목 하나만
뭐 대장주만 올라온 게 아니라 이 섹터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이 강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외에도 지금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소개드리고 있고 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지금 오늘만 해도 8%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수익권을 좀 잘 만들어 가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전 고점 돌파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여기까지 가지 말란 법도 없어 보이거든요. 워낙에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실적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 또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도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에코플라스틱 차량 경량화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후발주자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코오롱 인더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오롱 인더도 엄청나게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4만 원 구간에서 이때도 이렇게 지금 4번 정도 사중바닥 만들어 주면서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4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조금 더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도 뭐 타이어나 에어백 이런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도 있다. 역시나 이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적지 않았어요. 저점 대비해서 한 5배 정도가 올랐었던 만큼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종목들도 몇 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 섹터에 관심을 두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매매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뭐 디테일한 뭐 매수 타점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하단 링크 한번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을 통해서 문의를 주신다면 제가 직접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